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치수 설정. 자, 또 들어가 보죠. 자, 늘상 그랬듯이 D 치고 엔터. 자, ISO-25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다룰 내용은 텍스트입니다. 뭐 탭에 써져 있는 내용에서 바로 눈치가 채지시겠지만 치수 글자의 형태를 정의해 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텍스트 어피어런스, 뭐 이게 글자의 모양, 모양에 관련된 거죠. 이제 글자 모양이라고 하면 뭐 글꼴이 우선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텍스트 스타일이다. 자, 이게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은 전에 텍스트 할 때 했어요.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딱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떠요.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어노테이티브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고, 스탠다드도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없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뒤에 땡땡땡, 박스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스타일, ST를 치고 나왔던 스타일 창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new로 하나 해서, 자, A라고 이름을 주고, 오케이. 자, 여기서, ISO-CP로 하고, 유저 빅폰트를 한 다음에, WHG-TXT를 선택을 해서, 하나 만들죠. apply. 자, close. 하고, 여기서 딱 눌러보면, 내가 만들어준 스타일이 추가되어 있다. 얘를 선택해주면, 이제부터는 저 스타일로 작성한다. 글자의 폰트가 바뀐 거죠. 이제 큰 글자의 폰트를 바꾼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스타일하고 동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세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스타일을 골라줄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당연히 글자의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상을 바꿔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통해서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바이 블럭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글자의 색상을 별도로 가겠다라고 하면 별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이 바뀌었죠. 자, 저번 강좌 이제 요거 할 때 워낙 다뤄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변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얘기를 안 하셔도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나와요. dim blk1 클로스 필드 바꾸는 거 요거 이제 dim blk1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 저거 나가서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하고 dim blk1 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화살표의 이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 뭐 숫자로 반응을 하느냐, 인밸리드 뜨죠. 숫자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이름들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런 단점이죠. 어차피 저기서 우리가 그 이름 외워서 하기 힘들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자죠, 본론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변수를 얘기 안 하셔도 여기서 이제 변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갖다 대면은 뜨니까 요거 가지고 바꿔주시면 된다. 지금 컬러 같은 경우는 dim CLRT죠. 요걸 쳐서 바꿔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색상에 이제 색상 넘버가 있으니까 기본 컬러 넘버 외우고 있으면 쉽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fill 컬러다. fill 컬러. 이거는 예전에 이제 앱리더 할 때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이거 이제 대부분 이런 상황이다. fill 컬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치수를 작성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수 문자랑 형상선이랑 겹친다 라고 했는데, 전에 지시선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써진 텍스트가 더 중요해요. 그려져 있는 형상보다 텍스트가 더 중요합니다. 왜? 치수 숫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려져 있는 형상을 보고 짐작해서 치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인데, 이렇게 가려져 있게 되면은, 겹쳐져 있게 되면은, 출력을 하면은, 저 가운데 있는 구자는, 출력 상황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저거에 이제 구자라는 걸 인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손제도로 한다든가 뭐 그랬다면은, BR, 브레이크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저 글자가 보이도록 여기서부터 근처점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준다. 선을 이렇게 끊어줘요. 두 개로 끊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 작성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치수 문자 치수 갖다 놨는데 상황 봤더니 공간이 좀 아닌데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편하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이씨, 같이 얘도 스트레치를 잡아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끊어져 있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걸 안 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필 컬러다. 자, 뒤치고 들어가 보죠. 자, 모디파이 가서, 자, 필 컬러 논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다양한 색상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특정 색상을 하나 설정을 하면은, 자, 이렇게 녹색으로 박스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박스가 밑에 가리면 선이 녹색이니까 겹치네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저걸 생각을 안 하고 시안으로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색상을 가지고 있는 컬러가 이제 밑에 선을 가려버린다는 얘기죠. 가려버리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도면에 이제 박스가 치수 있는데 박스가 다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안 쓰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이제 한글 버전으로 하면 이제 배경이다 라고 나오는데,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 거죠. 선이 끊어졌네? 선은 안 끊어졌어요. 선이 안 끊어진 거고, 이제 뒤에 박스, 아까 봤던 그 색깔을 가진 박스가 있는데 지금 뭐 해준 거냐? 배경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가진 박스가 이제 글자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스가 그 밑에 깔려 있는 선을 가린다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글자의 위치가 옮겨지면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치수를 옮겨도 끊겨서 표현되는 부분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런 편의성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수 보조선 사이에 뭐 치수 문자가 들어간다든가 그럴 때 딤 브레이크로 굳이 그 치수를 선택해서 뭐 이게 치수 보조선을 자르는 행위보다는 이게 더 편해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는 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치수 보조선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도 치수 보조선도 가려지기 때문에 끊어진 것처럼 표현되죠. 굳이 딤 브레이크로 이 글자 있는 부분을 내가 안 끊어줘도 끊어진 것처럼 저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저기다 설정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기다 설정을 걸어놓고 쓰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맨 처음에 저 기능을 처음 알았을 때는 설정에다가 그냥 치수 설정에다 아예 저렇게 걸어놨거든요. 걸어놨는데 이게 하다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수를 작성할 때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각도 치수를 기입을 하면은 이제 얘를 내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뺄 경우가 있는데 얘가 위치가 좀 애매해서 내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치수선들을 죄다 잡아먹어요. 이게 이제 사각 형태로 딱 생겨 있다 보니까는 원형으로 그려지는 선 굳이 저건 가리지 않아도 되는데, 예. 그리고 대각으로 돼 있는 선 굳이 저기는 잘리지 않아도 되는데, 예. 근데 사각이다 보니까 그 모서리들이 잡아먹어요.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세팅을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안 해요. 이게 논으로 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제 아까 그 명령에 있었던 변수 dim fill clr 저걸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 그 앞에 dim fill이다 라고 저걸 이용해서 치수를 작성하기 전에 저걸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치수를 작성하기 전에 여기서 dim fill 하고 밸류 값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면은 색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백그라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네요. 백그라운드라고 입력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럼 2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리고 작성을 한번 해보면 대략적으로 겹치게 2를 했더니 저런 색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 가지고 컨트롤하기엔 좀 불편해요.
백그라운드라든가 그 뭐 물론 이제 저거를 다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변수 값들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프로포타이즈가 제일 속편해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기입해놓고 딱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텍스트에 필 컬러가 있죠. 노루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서 백그라운드다 해주면 다른 애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요. 내가 선택하려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거는 이제 치수 설정 자체에서 세팅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때 이게 필요한 상황이 항상이 아니니까 겹친 상황이 발생했을 때니까 그때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 만약에 이제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머지 스타일은 똑같고 저 부분만 추가되면 된다 그러면은 MA 속성 복사로도 가능해요.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겹치는 걸. 이제 요런 일이 또 발생했다 그러면 한 번 했으면은 MA 속성 복사로 이렇게 갖다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성이 저거 빼고 나머지는 다 같다. 속성 복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훨씬 편하다. 기본적인 설정을 걸어 놓으시는 것보다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프로포타이즈 창을 통해서 바꿔주고 속성 복사를 통해서 복사를 사용하면 편하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텍스트 하이트. 당연히 글자의 높이를 물어본다는 건 글자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의 크기를 변경해 줄 수 있다.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1:1 도면의 텍스트 높이는 3.5가 표준이다. 그래서 얘를 3.5로 바꿨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격증 시험에서 제시한 거 아니면 KS 교육에서 제시한 거에 제시일 뿐이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걸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해봤을 때 1:1 도면 기준은 3 수준이 제일 적당해요. 3.5, 3 뭐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한 크기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캐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SO 스타일의 2.5를 그대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회사 나름의 방식이니까. 글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거는 뭐 공간적인 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불리한 거는 출력했을 때 노안이 오신 분들은 도면을 보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차피 뭐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균일한 이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미 그 위에 선배들이 정해놨으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내가 새로 창업을 해서 내가 나만의 기준을 만들겠다면 몇 번의 출력 테스트를 해보시고 적정한 높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자의 높이를 바꿔줄 수 있다. 3.5로 바꿔보고 이제 오케이 하고 클로즈 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나 개별적으로 한 개만 글자 바꾸고 싶은데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러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텍스트에서 텍스트 하이트를 얘는 3 바꿔주시면 작아졌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한 개의 치수의 글자 사이즈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는 뭐 제가 일하는 기준에서는 못 봤어요. 기본적으로 한 도면 폼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사이즈는 균일하게 정해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프릭션, 하이트 스케일, 프릭션, 프릭션, 분수입니다, 분수, 하이트 스케일, 높이, 스케일, 축척이다. 라고 하고 이제 일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근데 지금 이거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하고 연동돼야 되냐면,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유닛, 그래서 이제 한글 버전에서 1차 단위다. 근데 메인 단위를 얘기해요. 메인 치수 기입에 사용된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단위 중에 소수점이 아니라 분수 형태로 표시되는 단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능한 거. 소수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수점을 쓰는데 소수점이 아니라 여기서 프릭셔널 딱 하면은 밀리미터인데 소수점을 안 쓰고 분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건데 얘로 바꾸고 오시면 입력이 돼요. 자, 분수 형태를 바꿨으니까 한번 해보면은 요 소수점 있는 거 8분의 5다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을 내가 분수로 쓰겠다라고 지정을 했다면은
작성되는 분수의 이제 전체 스케일이 기준 치수 스케일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냐. 근데 지금 1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작성되는 분수 숫자 하나의 사이즈가 기존 치수 사이즈와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공간을 너무 차지하고,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이 스케일을 조정해 주는 거. 그게 이제 프릭션 하이트 스케일이다. 자, 얘를 이제 0.6으로 조정을 해서 나가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 사이즈를 분수 소수점이 아니라 분수 형태로 이제 소수점을 표현을 할 때, 그 사이즈를 이제 얼마나 뭐 기존 치수의 사이즈에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줄여줄 거냐. 이게 되는 게 이제 프릭션 하이트 스케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수점 형태로 단위를 사용을 할 때는 의미가 없다. 아예 선택조차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자에다가 사각박스를 씌워준다. 예전에 많이 봤었죠. 사각박스 씌워준 거. 사각박스를 씌워준다 라고 하는데, 저럴 일이 있나?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제도에서 공차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차 쪽에서. 저 사각박스가 붙은 치수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공차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공차의 범위를 주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저 치수가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딱 맞춰. 기준이야, 기준. 그래서 어떤 기준을 이제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되게 애매해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언제 써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형상과 관련된 기하공차를 적용할 때 그 기하공차의 기준이 되는 기준 치수를 설정해 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용 용도를 본다면. 그래서 얘는 이 기하공차의 측정의 기준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들어갈 때 많이 작성이 돼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차의 범위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그 범위값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이 치수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거니까는 기하공차를 보고 웬만하면 이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세요의 개념이에요. 공차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가 아니라 그 같이 쓰이는 기하공차의 값을 참조를 하시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붙여진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실무할 때 이거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쓸 일이 없었어요. 저도 이걸 쓸 때는 제가 이제 기하공차를 붙일 때 기하공차랑 연관되는 치수에다 붙였어요. 그 외에는 이걸 쓴 적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기하공차 쓸 때도 각도가 나올 때 각도에다가 이 각도가 기준이고 거기서 기하공차 이렇게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내가 일일이 박스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나온다는 건 얘도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치수 스타일에다 정의할 일은 없다란 얘기죠. 저기다 정의할 일은 없다. 만약에 저게 꼭 필요한 치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도에 많이 붙으니까 각도를 가지고 해준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컨트롤 1번에 문자 쪽에 오면은요, 그 내용이 없어요. 박스가 없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아까 제가 공차에서 쓰인다 그랬잖아요. 공차 쪽으로 오셔야 돼요. 공차에 보면은 톨러런스 디스플레이라고 있는데, 논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베이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으로 딱 잡아야 된다. 제가 아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기준 치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준 베이직을 선택을 하셔야 이게 개별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CAD 프로그램이 아쉬운 게 그 설정 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프로퍼타이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위치에 대해서 약간 상관성이 없게 놓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런 게 필요할 때는 저걸 이제 항상 걸어놓지는 않는다. 특정한 상황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죠. 자, 그 다음에는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놓여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놔질 거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어떤 형태로 놔질 거냐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버티클 있는데 글자가 놓여지는 위치 중에서 이제 어버브라고 되어 있어요. 위다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치수선 위에 글자가 올라갑니다 라는 거고, 수직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꿔줄 수 있는 게 센터다 그러면 치수선 가운데에 문자가 들어갑니다. 치수선 쭉 가로지르면 그 가운데에 문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어버브랑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차이를 보기 위해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쪽은 변화가 없을 건데 반대쪽을 잘 보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아웃사이드로 하면은 여기 상에서 미리 보여주기 하는 거 상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치수가 항상 치수선 바깥쪽, 형상에서부터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이라는 개념은 치수선이 있으면 치수선에서 형상 쪽이 안쪽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이라는 개념은 형상이 없는 쪽, 빈 공간 쪽으로 치수가 항상 나가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배열되는 각도에 따라서 놓여지는 위치가 바뀌겠죠.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다. 자, 그 다음에 지스. 지스는 당연히 지스가 1번 규격이니까 1번 규격을 따른다. 근데 이거는 아마 어버브랑 이제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스가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KS는 없으면서. 요런 경우는, 많이, 서운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도 많이 쓰는데, 굳이 왜 지스만, 자, 그 다음에, 빌로우. 빌로우는 항상 치수선 아래. 항상 치수선 아래. 요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놓여지는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제도법은 항상 어버브예요. 우리나라 제도법은 항상 어버브다. 항상 어버브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호리젠탈. 호리젠탈은 이제 수평 위치, 그러니까 좌우 위치를 얘기해요. 좌우 위치. 근데 센터드라고 돼 있는데, 센터드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치수 작성하면은 DLI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가지고 작성을 하면 항상 치수 문자가 가운데부터 나오잖아요. 가운데, 센터드. 가운데부터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내가, at ext 라인 1 치수 보조선 1번 1번 근처에, 그러니까 이거는 치수선을 작성할 때 작성한 내가 점을 찍는 순서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붙겠죠. 그러니까 내가 치수 보조선 1번이라는 건 내가 찍는 순서, 내가 처음 찍은 점 쪽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찍는 순서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다. 그쪽으로 붙여서. 당연히 2번은 2번 쪽으로 붙여서 하는 거니까 안 할게요. 자, 5번은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내보내겠다. 치수 보조선 1번 바깥쪽으로. 항상 내보내겠다. 하는 거죠. 치수 보조선 바깥으로 항상 내보낸다. 내보내는데 내보내니까 치수가 이렇게 꺾이네요. 수직 치수를 기입한 건 다 꺾이네요. 자, 요렇게 수직 치수로 기입된 거는 항상 꺾여서 나가게 돼요. 수평하게. 그리고 당연히 2번은 2번 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수직 치수를 기입한 거는 수평하게 치수가 항상 꺾이게 되는 형태로 된다 라는 거고, 이제 수직 치수는 뭐 그냥 수직 치수로 이제 바깥으로 꺾이게 된다. 치수선에서 항상 꺾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느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항상 센터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죠. 센터드고 바깥으로 나가도 얘가 치수선에서 이렇게 치수 보조선처럼 이렇게 꺾이지 않고, 우리는 항상 바깥으로 나가도 이렇게 연장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뷰 디렉션. 이제 뷰 디렉션은 글자를 읽는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레프트 투 라이트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글자를 읽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읽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는 건 뭐예요? 라이트에서 레프트입니다. 라고 하면 글자가 좌우 반전되죠. 좌우 반전돼요. 좌우 반전돼서 글자가 아예 뒤집어지죠. 왜냐면 글자가 완전히 좌우 반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뭐 이럴 일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항상 레프트로 투 라이트로 놓으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도법상에서 이제 작성되는 글자는 글자가 놓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요. 수평하게 작성된 글자는 글자의 상부가 항상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수직하게 작성된 글자는 글자의 상부가 항상 좌측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좌측을. 이게 그러니까 기본 캐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스타일이 항상 맞아요. 만약에 대각으로 작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글자의 상부가 약간이라도 위를 바라보는 형태를 띠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 선이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한 1도 정도 기울어진 선? 골뱅이 100 콤마가 아니라 각도 1도니까는 89도. 자, 그래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도 치수를 기입하면은 글자의 상부가 항상 상부를 봐야 돼요. 반대로 기울일게요. 반대로 기울어져 있다 라고 해도 글자의 상부가 항상 상부를 보게 되고 일반적으로 수직 형태하고는 작성되는 게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룰 자체는 저래요. 약간이라도 위로 올라간 쪽으로 글자의 상부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이런 룰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드가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치수의 방향은 우리나라 제도법하고 맞기 때문에 문자 배치에 대한 내용을 바꿔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문자 배치에 이제 마지막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offset from dimension line, dimline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작성된 글자를 보면 치수선에 딱 붙어있는 게 살짝 띄어져 있죠. 요 높이가 얼마냐예요. 요 높이가 얼마냐인데 아까 살짝 봤을 때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값이 offset 0.625였어요. 그리고 0.625 위로 올려보면 글자의 하부. 폰트의 특성을 따라서 지금 살짝 빠져 있어요. 살짝 이제 폰트가 이제 살짝 원래 규정된 치수에 살짝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빠져 있는데 저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바꿔볼게요, 값을. 이제 이거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1로 많이 세팅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일반적이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 일반적이라는 얘기도 어디까지나 대부분 나오는 자격증 시험에 치수 설정에 대한 그 기본 값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1로 사용을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글자가 올라갔죠. offset 1이다. 1 정도 띄워준다. 살짝 떠 있는 거는 치수 스타일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띄워준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얼라이먼트. 텍스트 이제 배치고 정렬이에요. 정렬 형태. 옵션은 3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horizontal, 그 다음에 align with dimension line, 그 다음엔 ISO 스탠다드다 라는 건데, 호리젠탈은 여러분들이 말 자체에서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수평이다. 모든 치수가 어떤 식으로 기입되든 항상 수평하게 기입돼야 된다. 잘 안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제도법상에서는 기준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죠. 작성 치수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ligned with dimension line은 이제 말 그대로 치수선에 평행하게, 치수선의 정렬인데 그 얘기는 치수선과 항상 평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기입을 하든 항상 치수선 위로 올라가서 치수선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평행하게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는데, 자, 한 가지가 더 있죠? ISO 스탠다드, ISO 표준이다. 예, ISO는 거의 국제 표준이니까 국제 표준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는 여기 이제 미리 보기에 나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거 ISO 표준하면 얘가 수평으로 꺾였네요. 치수선에 평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예시 그 미리 보기에 나와 있는 건 반지름 치수, 그러니까 그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름 치수도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데 안쪽으로 들어간 건 영향을 안 받네요. 자, 그리고 보면 그냥 일반적인 DA의 아니면 선형 치수들도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수직 치수도 영향 받았죠. 꺾였죠. 다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 영향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래요. 원래 이제 치수가 있어야 되는 공간은 치수를 측정하는 두 공간, 이면부터 이면까지 사이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문자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어야 될 공간이고,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온 건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요 안에서 문자를 우겨넣으면 이 선하고 겹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빼서 표현한 거죠. 즉 치수 문자가 원래 있어야 될 공간 안에 있다면은 그때는 치수선과 평행하게 기입을 하는데, 그게 원래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니라 공간이 모자라서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되면 항상 수평하게 전개를 해주겠다 라는 게 이제 ISO 표준이 갖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온 건 이제 꺾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ATC 시험 CAT 2급 시험 보실 때 되게 많이 이제 문제를 하는데, CAT 2급은 ISO 표준으로 치수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꺾여 있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 얘가 꼭 똑바로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똑바로 하지? 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반지름이란 지름 치수를 바깥으로 기입했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꺾어주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 얘까지도 영향을 받는데 얘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텍스트에 보면은 텍스트 아웃사이드 얼라인 이게 있어요. 텍스트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의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얘가 ON이 되면 수평으로 전개가 되죠. 치수선과 평행하게 전개가 되죠. 수평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또는 얘가 align with dimension line 이걸로 설정이 돼 있었으면 안 꺾이겠죠. 근데 얘를 꺾어주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해서 텍스트 아웃사이드 얼라인을 오프 시켜주시면 꺾여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어떤 설정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ISO 표준을 설정하지 않고요. 치수선의 정렬로 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꺾어요. 필요한 순간마다. 근데 기본적으로 ATC 시험, CAT 2급 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얘를 ISO 표준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얘를 펴요. 네, 펴요. 근데 피실 때도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피실 때도. 자, 다시 IS-2보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눌러서 컨트롤 1번을 딱 쳐가지고 여기 와서 텍스트 아웃사이드 얼라인을 딱 해서 이제 바꿀 수 있죠. 근데 얘를 제가 딱 잡아서 위치를 경계고 뭐 얘도 뭐 이렇게 쭉 조정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컨트롤 1번 딱 눌러서 자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선택이 안 돼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인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자, 치수를 하나 기입을 할게요. 대충. 자, 수직하게. 자, 이렇게 하나 해놓고 밑에도 하나 더 기입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자, 밑에 건 손 안 대고, 제가 위에 것만 글자의 위치를 살짝 옮길게요. 옮기고 나서 해보면, 자, 내가 치수를 기입하고 한번 손대서 위치를 수정해준 애는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고정돼 버려요. 근데 밑에 거는 치수 기입하고는 손 안 댔죠.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줄 거면은 치수를 기입하고 나서 얘를 손대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었는데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바꾸기가 어렵다 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를 기입하고 나서 한번 건드리시면 안 돼요. 건드리기 전에 저거 먼저 펴주셔야 돼요. 펴주시는 게 우선이에요. 치수 문자의 위치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고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정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그 프로퍼티 창에 있는 몇몇 항목들이 저게 조정을 하고 나면 고정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못 바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선 처리하셔야 돼요. 우선 처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치수 문자들이 어떤 식으로 놓일 거냐를 정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응용되는 건 이런 구멍 같은 거거든요. 구멍. 원래 이제 구멍,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 기계 쪽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주냐면 이 구멍에다가 이제 지름을 써주지 않고 이제 저 구멍 뚫을 때 드릴로 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충 맞춰놓고, 자, 요 지름부터 확인할게요. 지름을 확인한 다음에 6.6이네 그러면은 이제 L이 지시선을 써서 여기다 이렇게 땅 붙여서 땅 하고 땅 해서 이제 구멍 몇 개 뚫을 거냐? 4개 다시 프로 C 6.6 하고 DRILL 6.6파이 구멍으로 4개 뚫어라. 이렇게 적거든요. 이렇게 적는데 이거 내가 일일이 이제 기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형상이 다 그려진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 구멍의 직경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저거 확인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가이드라인 괜히 지웠네요. 똑같이 만들어 놓을게요. 자, DDI 하고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4 그 다음에 뒤로 와서 한 칸 띄고 DRILL을 추가해요. 그럼 치수 문자는 측정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대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자동으로 꺾였는데, 만약에 저는 자동으로 안 꺾이게 쓴다 그랬으니까 다시 얼라인 디멘전 라인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했는 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럼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시선 형태로 한쪽에만 화살표가 있어야 되고 내부에는 선이 없어야 되는 내부에 선이 있다. 그건 어떻게 없어요? 앞에서 나왔었죠? 맞춤의 핏에 딥라인 포스트 강제 치수선을 꺼버리시면 되는 문제예요. 사라졌죠. 반대쪽 화살표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주면 돼요? 텍스트 아웃사이드 얼라인먼트를 오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의 파란 점, 글자에 있는 파란 점을 잡아서 내가 기준시키고 싶은 여기다가 딱 맞춰주면 이렇게 작성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시선을 사용하지 않고 요 같은 경우는 지름을 따로 확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방식을 사용을 한다 라는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은 이건 뭐냐면 딤의 속성, 특성, 프로퍼티를 가지고 조정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퍼티를 내가 이제 다른 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
딤 스타일을 ISO-25가 아니라 스탠다드로 바꿔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형태가 스탠다드가 아니라 요걸로 바꿔야겠는데 라고 딱 해버리면은 여지껏 제가 설정했던 거 다 날라가요. 네, 날라가요. 이렇게 특성으로 어떤 걸 그러니까 스타일을 확 바꿔버리면은 여지껏 세팅해서 나가니까 다시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시선으로 그냥 작성하지 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협업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협업할 때는 만약에 이제 내가 메인이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내 기준에 맞추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메인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일 준 사람이 도면 뒷땅으로 그리지 마, 특성 이용하지 마, 나 이거 수정 못해, 그러면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특성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지시선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실무에 하다 보면은 좀 특히 치스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딱 서로 약속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걸 특성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캐드 기능 가지고 강제적으로 저 딤브레이크 하는 것도 이거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딤브레이크 쓰고 저처럼 배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제로 저 치수선을 깨가지고 저걸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이제 서로 작업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실무에서는. 그러니까는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시고 아마 이 기능을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단독적으로 그리는 도면이고 내가 알아서 이제 관리하는 도면이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누군가하고 협업을 한다면 그런 내용도 고려를 하셔서 작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겪었던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저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야, 내가 치수 스타일 바꿨더니 다 초기화돼 버렸어? 날라가 버렸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 사용해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내용은, 텍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다. 혹시라도 이제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텍스트 스타일에서 폰트 바꾸는 방법과 텍스트 컬러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텍스트 얼라인먼트를 세팅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CAT 2급에서 호리젠탈을 쓸 일은 없습니다. 기본은 ISO 스탠다드로 잡아주시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